네, 163번째네요. 네. 첫 번째 글부터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물의 유품. 중고거래는 물건과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기에 적절한 수단이다. 네, 언제 물건을 놓아주어야 하는지,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새 물건이 한 번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얼마나 빨리 값어치가 하락하는지 배우려면 중고 거래를 해봐야 한다는 게 나의 지론이다. 화면 공유 지금 안 하셨어요? 지금 공유 안 됐는데. 예? 공유가 안 됐어요? 예. 화면이 공유가 안 됐어요. 화면이 공유가 안 됐어요? 네. 잠시만요. 아, 그렇구나. 아, 이거를 공유 숨기기. 이제 됐나요? 예, 시작됐습니다. 아직도요. 예, 됐습니다. 아, 예, 예. 됐죠? 네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의 유품. 중고 거래는 물건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기에 적절한 수단이다. 언제 물건을 놓아주어야 하는지,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새 물건이 한 번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얼마나 빨리 값어치가 하락하는지 배우려면 중고 거래를 해봐야 한다는 게 나의 지론이다. 지구를 구해는 가계부 중에서 나온 글인데요. 어느 고인이 남긴 그림과 부엉이 등 소중한 유품을 평소 가까이 지낸 지인들에게 선사하는 자리에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소멸되었지만 그분의 영혼이 담긴 물건을 통해 새로운 생명력의 인연이 맺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눈가에 감동의 눈물도 맺혔습니다. 오뚜기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은 우리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과 같아서 우리가 외부의 충격에 흔들릴 때마다 오뚜기처럼 중심을 잡게 해준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작은 약속의 끈들로 만들어준다. 마음을 알아주는 마음 중에서 나온 글인데요. 오뚜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섭니다. 아무리 흔들리다가도 금세 중심을 잡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심은 신의 곧 믿음입니다. 신랄 같은 바람에 신의가 무너져 사람 사이가 깨지고 공동체와 나라가 초토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작은 약속부터 잘 지키는 것이 신의 출발입니다. 누군가 불쾌한 말을 했을 때, 누군가가 당신에게 불쾌한 말을 했을 때 화를 내기보다 오히려 온화한 태도로 당신이 방금 들은 이야기를 객관화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친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안갚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사람 사이의 다툼은 대부분 불쾌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조심할 것은 다툼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불쾌한 말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것, 화 대신 웃음으로 대꾸하는 것이 결국 이기는 길입니다. 삼가 고개를 숙인다. 우리는 죽음 앞에 경건하다. 웬만해서는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누군들 삶의 얼룩이 없겠는가. 죽음 앞에서는 더는 거론하지 않는다. 한평생 짊어졌을 삶의 무게를 헤아리며
삼가 고개를 숙인다. 고단했던 한 생애를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기도한다. 고단한 삶 너머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안식이 있습니다. 몸은 소멸되어 유한해도 영혼은 영원합니다. 고군분투 살았던 지상의 삶을 툴툴 털어내고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 숨을 고릅니다. 삼가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하며 잠시 자신을 돌아봅니다. 네. 네 가지 짧은 문장 단문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들으시면서 느낀 소감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재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주말에 이렇게 함께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맨 처음에 눈물의 유품 보면서 이 사후에 유품을 이렇게 나누는 일이 그걸 또 선뜻 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걸 사후가 아니라 죽기 전에 이걸 전하면 그때는 유품이 아니라 선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유품을 선물이 되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중고거래를 먼저 언급을 했는데 요즘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너무 사실 요즘은 물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 물건을 놓아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또 이렇게 당근 같은 거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오뚜기처럼은 이 작은 약속의 끈이라는 것이 참 표현이 마음에 와닿고요. 반면에 신랄 같은 바람에 신의가 깨지는 사례를 이렇게 또 예를 들어주셔서 그런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오뚜기처럼 일어서면은 참 바람직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불쾌한 말을 했을 때 발끈하고 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기에서 이 객관화하고 친절하게 수용하자. 화 대신 웃음으로 대꾸하자. 이제 그래서 조크가 필요하고 그랬을 때 오히려 불쾌한 말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를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상과 고개를 숙인다. 우리가 이렇게 문상을 가든지 조문을 갔을 때에 그 죽음 앞에 경건한 표시를 하게 되고 또 그 나한테 서운한 일을 했던 사람의 죽음에도 조의를 표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긴환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눈물의 유품이라는 거를 들으면서 작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형제들한테 뭐 반지라든지 이렇게 좋은 것들은 선물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옛날에 저희들한테 형제들한테 얼마씩 돈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저만 안 받았다고 해요. 싫다고 했어요. 이렇게 키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거 그냥 부모님 용돈 쓰시라고. 그리고 저는 받지 않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선물이었던 건데, 내가 그때 받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지금 해보고 막 뛰어갔다 온 게 저는 저기에 조그맣게 이제 엄마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옷 같은 것도 다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태우고 없애고 버리고 저번에 이제 엄청나게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엄마 쓰던 물건들을 거진다 이제 버리고 장롱도 버리고 그랬는데 저는 엄마가 쓰던 옷들을 많이 갖고 와서 어저께도 입고 잤거든요. 근데 절대로 형제들은 입지 말라고 해요. 왜 돌아가신 분 거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엄마가 입고 어머님들이 입은 옷들은 굉장히 시원하고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 그거 입고 잤거든. 조금 아까도 벗었는데 저는 뭐 그런 개념이 없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지금 막 제가 이제 뛰어갔다 왔는데 이게 엄마가 글을 써놓은 것들을 이렇게 제가 이게 다 엄마 글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노트를 너무 낡아가지고 몇십 년 돼가지고 이렇게 겉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갖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 유품인데 천자문도 엄마가 이렇게 한문도 이렇게 잘 써요. 94살인데 이렇게 한문 쓴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 여행용 박스로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하나의 유품이다. 눈물의 유품이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는 이게 갖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 자녀는 뭐 이게 가질 일도 없고 또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뛰어들어가서 갖고 왔고요. 오뚜기처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역경이 많은데 그 역경을 자기가 어떠한 생각을 통해서 또다시 자기가 그걸 잘 이겨내는가에 대한 건 사람만의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고요. 불쾌한 말은 되게 부모가 자식들한테 불쾌한 말을 많이 해요. 기분 나쁜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기분 나쁜 말을 기분 좋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을 그러니까 굉장히 바른 말을 기분 좋게 해야 된다. 부모들은. 근데 타인들한테 이렇게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사람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불쾌한 말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설령 한다 그러면 그거 진위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는가.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저희 동생이 옛날에 제가 그 동생들한테 많은 일을 시켰다고 해요. 저는 일을 안 하고 동생들 보고 설거지해라, 뭐 청소해라 이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쾌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불쾌한 말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송구스러워서 형제들 모이면 음식 6명 음식을 제가 계속 다 준비를 해오지 말아라. 이제는 그동안은 형제들이 몇 개씩 해서 나눠서 먹었는데 최근에는 사서 먹자. 집에 이제 많은 물건들도 없어졌으니까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인덕션도 가져가고 6명 밥 먹을 수 있는 거를 천부 정도에 무겁더라고. 굉장히. 근데 그거를 점심 저녁 먹자 그래가지고 봐서 몇 번째 제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해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동생들의 그 불쾌했던 과거에 잘못됐던 거를 살아생전에 사과하는 마음으로 제가 저만 그렇게 일을 시켰다 그래요. 언니도 안 시켰는데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 숙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러면 음식을 해서 동생들한테 남동생들은 그렇지 않고 언니도 안 그러는데 여동생 2명이 아니 특히 한 명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런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저는 갖고 있고요.
상가 고개를 숙인다라는 거는 일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사무라? 일본에는 뭐 이렇게 활복 자살 같은 거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가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아, 일본 사람들은 뭐 잘못을 했을 때 죽음으로 자기가 그거를 맞이한다? 라는 거가 갑자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누가 돌아가시면 정말 숙연해지고 그분에 대한 명복을 빌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건 누구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죽음이 사실 저 세상으로 여행 가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장례도 며칠을 하지도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장례비도 뭐 20만 원 29만 원 낸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TV인가 어디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 문화를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그러니까 지인들을 부르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장례식장에 또 많이 가지 않아가지고 또 자녀도 얼마 낳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들으면서 저도 제 자녀들한테, 저는 자녀가 3명이라 뭐 그렇진 않겠지만 요즘에 한 명들이 많은데 그래도 사람을 부르지 않는 장례로 치러달라고 해야지, 그 유언에 그걸 써야지, 이런 생각을 그저껜가 이걸 듣고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균왕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뭐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을까요? 예, 아니, 어머님 그 유품을, 그저 유품이라고, 유품이겠죠. 뭐. 입고 주무신다 그래가지고, 야, 참, 어저께 입고 자꾸, 요즘에 저기 필라테스 갈 때 위에다 걸치는 옷도 엄마가 입었던 옷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커지기 좋으니까, 저는 돌아간 분의 옷을 입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 뭐 엄마 건데 어떻고, 또 다른 사람 것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뭐 그분이나 여기서 사시는 분이나 저 세상 가시는 분이나 틀린 거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다음에 어머님이 그러시겠네요. 다음에 네가 내 옆에 올 때는 그 꽃 한번 꼭 갖고 와라 그러시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눈물의 유품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요. 실제 아무래도 정서라는 게 있어가지고 당근에도 가끔 이걸 명시하고 나오는 게 있고 명시 안 하고 나오는 게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전에도 그 건 가지고 또 이제 다른 그 당근 안에 있는 모임하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요런 주제 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도 생각을 좀 있고, 근데 그 유품을 통해서 사실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살아 있을 때도 연결이 되지만 유품을 통해서 새로운 스토리가 계속 덧붙어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떠올리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이 유품의 의미도 달라진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 제 경우는 이제 집에 아버님이 남겨주신 아버지의 일생 책이 있잖아요. 예, 그게 제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장씩 그 사진 제가 복원 작업을 하고, 예, 흑백이든 많이 흐려진 거 위주로 해가지고 그거부터 전부 다 복원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렇게 하느라고 하루에 한 번은 열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앨범만 해도 한 10대 건 돼가지고 그것들 이제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하는 게 계속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옛날에 막 넘기면서 볼 때하고 하루에 한 장만 볼 때하고는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유품이 확실히 그런 의미가 있다. 오히려 이제 지금 백양사에 있는 선영하고 제각 같은 경우에는 장손이 돼 놓으니까 무게감만 굉장히 좀 크고 살살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록물이 참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들고 하나 놓치고 있었던 게 그 어머니가 어머니도 아버님도 두 분 다 글을 굉장히 잘 쓰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냥 그 가계부처럼 전화번호부 옆에 전화기 옆에 이렇게 놓고 쓰시던 노트가 있었는데 다 챙겨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안 챙겨왔어요. 어머니는 이제 지금 요양원 가 계시니까 다음에 내려가면 그거 아까 강윤남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챙겨 갖고 와야 되겠다. 거기에도 이제 많은 흔적이 있을 텐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오뚜기처럼 부분에서는 내 힘만 가지고 자기의 지금 보이는 힘만 가지고 그 오뚜기를 하려고 하면 그게 한두 번은 되는지 몰라도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 그리고 진짜 그 계속해서 잘 일어나는 분은 보이지 않는 이제 그 자산의 힘이 있는데 그 힘 중에 제일 큰 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가 생각나는데 잘 듣고 평소에 그 다음에 옆에 사람한테 잘 말하고 또 잘 권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리고 또 그 권면해 주는 걸 잘 받아들이고 요런 경우는 그 사고도 덜 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지속 가능한 그런 오뚜기가 더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불쾌한 말을 했을 때 제 경우는 그냥 일단은 멈추거든요. 왜냐하면 안 멈추면 제가 꼭 사고를 치더라고요. 제 딴에는 수습한다고 하는 말조차도 상대방한테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들린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원래 서로 쓰는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맞춤 시도를 안 하는 건 안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바로 하려고 시도할 때는 오히려 문제가 될 때가 있었다. 그리고 상대방 방식이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거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거리 두는 방식이든 아니면 다양하게 다시 회복하거나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단 멈추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만으로 힘들 때는 필요할 때는 일단 조용히 좀 떠나는 거 그런 것도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가 고개를 숙인다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간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천상병신 같은 경우에는 소풍을 왔다 이 세상으로 소풍을 왔다가 돌아간다고 또 표현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전체 삶은 죽음까지 포함한 큰 삶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죽음이 아닌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꽃송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누릴 게 사실은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버님 댁에 아까 물건하고 조금 유품하고 겹쳐서 그러는데 광주 살 때 광주집에는 물건 하나만 아주 작은 물건 하나도 스토리가 없는 게 없었거든요. 항상 누구 손 언제 어떨 때 이럴 때 주고 받고 이런 기록들이 다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개인정보를 2005년부터인 것 같은데 개인정보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스토리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당근도 참 좋은 플랫폼인데 근데 유품이건 일반적인 중고 물품이건 간에 그 개인정보 부분 서로의 이름이 없으니까 이 스토리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스토리가 툭툭 끊겨가지고 결국 물건, 돈 그냥 이런 것만 자꾸 남게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구나 싶고 그리고 그 부분 들으면서 이제 그 진재근 선생님이 곁에 계셔가지고 웰다잉에 대해서 늘 생각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소감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느낀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물의 유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 지구를 구해는 가계부 해가지고 뭐 재활용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저의 경우는 제가 이제 사남 일녀 중에 막내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이제 뭐 1999년도니까 30년이 돼가는데요. 아버님의 유품을
글쎄, 큰형님은 돌아가셨고, 둘째 형님 댁에 가면은, 뭐, 병풍이나, 뭐, 이렇게 제사 지낼 때, 그 도구, 제기, 이런 것이, 그게 유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아버님에 대한 기억, 어머님에 대한 기억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예, 둘째 형은 갖고 있을까? 그 다음에 저는 제 주변에,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유품을 하나 정도는 지니고 있었어야 되는데, 갖고 있어야 되는데, 기억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어서 요즘에 유품을, 뭐, 수목장, 그 다음에 해양장, 여러 가지 하는데, 앞으로 AI 시대에 유품은 어떤 거로 이렇게 변화가 될까? 아까 이제, 그 1인 가족, 무빈소, 뭐 무염 해가지고 산무라고 하는 게 이제 장례 문화의 하나의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뼈를, 고인들의 그 뼈를 이렇게 보석으로 만들어가지고 반지나 팔찌나 뭐 그걸 뭐 지니고 다닌다라고 하는 게 외국에는 그게 이제 허용도 되고 일어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독일처럼 용수철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가 탄력성, 뭐 긍정의 힘, 아까 이제 관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오뚜기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은 항상 아주 좋은 이미지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열심히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뚜기처럼 다시 7.8기, 뭐 19전 20기, 재취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이력서를 200번 정도 써보셨습니까? 이러거든요. 이력서를 뭐 경력, 기술서 이런 거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200번을 썼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못 할 텐데, 그때 이제 컨설턴트나 앞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얘기는 적어도 200번 이상 써야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녹록지 않은 재취업의 시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로 생각하거든요. 199번, 200번까지 써봐야 된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든 그 켄터키 할아버지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1000번 이상 실험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000번, 999번 실패하더라도 1000번 또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끈기, 노력,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 불쾌한 말을 했을 때, 이게, 지금도 이게 실제로는 뭐 불쾌한 말을 했을 때 그거를 객관화하고, 그래서 미소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좋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신의 경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대, 30대는 어떤 반발 개수라 그래야 되나요? 불쾌한 말을 했을 때 20대, 30대는 이제 절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튕겨나가는, 대받아치는, 그게 거의 100이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별로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런 건 안 하는데, 불쾌한 말을 했다든가, 뭐 어떤 기준에 넘어섰다라고 하면은 곧바로 저는 이제 대받아치는 그러한 성향이 있었거든요. 조직 생활하면서도 윗사람한테 좀 평가를 안 좋게 받았던 적도 있는데, 그게 이제 뭐 50, 60, 70이 되면서 반발 개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쓴맛, 어려운 맛 겪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뭐 꺾이게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또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삶의 지혜를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이 나이 들어가는 어떤 성인으로서의 좋은 성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삼가 고개를 숙인다. 제가 여기 그림이나 사진을 넣지 못했네요. 나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다가 여기 빠뜨렸는데요. 하여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는 뭐 누구나 다 용서하고
화해도 될 수 있으면 해야죠. 100% 화해를 한다는 거는 그것도 역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신부님 말씀도 강독 중에 용서는 할 수 있어도 화해를 권하지 마십시오. 화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신의 경지입니다. 인간으로서 화해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신부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화해라고 하는 부분이 산 넘어 산이구나라고 하는 참 어려운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마음의 적을 두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언젠가 그 또 마음의 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이렇게 목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용서는 어느 정도 갈 수 있어도 화해하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하고 많이 가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날 근데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장마 기간 동안 또 건강하시고요. 오늘 이런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